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무당할머니, 보랏빛 귀신이라는 괴담입니다. 그냥 초등학교 시절 잠시 할머니 댁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외할아버지는 아직도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당시 장의사를 하시고 알게 된 계기가 있음. 아무튼 장의사를 하시고 한 2년 그 정도 살았는데 할머니 댁은 진짜 시골 동네예요. 마을 입구에 흑염소 매달 한 마리씩 사라짐. 흑염소를 키우고 걸음줄 때 되면 사방이 걸음 냄새로 진동을 하는 리얼 시골 동네. 옆집이랑 알고 지낸 횟수가 기본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그런 동네였는데 잠시 사정이 생겨서 할머니 댁에 가서 2년가량 살면서 신기한 일 몇 개 겪어봤는데 그냥 술김에 괴담 읽다가 생각나서 적네요. 그냥 음슴체로 쓸게요. 처음 할머니 댁에 옷까지 들고 들어갔을 당시 할머니 댁 분위기는 뭔가 되게 포근했음. 그냥 기분이 좋았음. 그리고 당시 맞은편에 똑같은 집 구조로 된 곳에 사시는 자칭 무당할머니 한 분이 혼자 계셨음. 나만 보면 귀여워해 주시고 만난 것도 많이 주시고 무당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심. 그래서 가끔 무당할머니 댁에 가서 떡 달라고 조르면 할머니가 항상 백설기만 주심. 그래도 맛있었음. 아무튼 외할아버지는 술에 자주 취해 계셨음. 취하셔도 항상 꼿꼿하게 다니셨음.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도 외할아버지가 약주하신 날에는 마당에 팥을 뿌리시고 별 말씀 안 하셨음. 내가 외할머니 댁에 입성하고 얼마 후 사건은 일어났음. 평소같이 학교 다녀오는 길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음치라 꽥꽥댄 거밖에 기억 안 남. 아무튼 근데 가는 골목에 웬 정장 입은 형이 서서 종이만 빤히 보고 서 있었음. 그딴 거 관심 없는 나는 쿨하게 지나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형이 부름. 당시 순진한 나는 형에게 다가감. 형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가지고 나에게 길을 물어봤음.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 우리 동네 같아가지고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함. 형이 고맙다며 자긴 길을 잘 잃어버린다며 손잡고 가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되게 축축했음.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 어귀에 들어섬. 몇 살이니 어디 학교니 어디 사니 뭐 이런 이야기들. 아무튼 막 이야기하다가 무당 할머니 댁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림. 그리고 무당 할머니가 기르시던 누렁이, 개 이름임. 누렁이가 뛰어나와 골목을 막고 짖음. 누렁이 짖는 건 처음 봐서 신기한 나머지 그 형한테 말을 걸려고 한 순간 진짜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음. 정장 입은 사내는 어디론가 가고 발이 허공에 둥둥 떠있고 목은 기괴하게 꺾인 이상한 사람이 보랏빛 혀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나는 그 혀를 잡고 있었던 거임. 고개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눈알만 굴려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난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했음. 근데 사람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차를 보면 굳는 것처럼 나도 그 자리에서 굳어서 서로 마주보는 상태가 되어버림. 얼마나 길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무당 할머니네 개가 내 바지가랑이를 물고 잡아 당김. 시겁해서 혀를 털어내려고 손을 터는데 안 털어짐. 개한테 끌려가다시피 해서 할머니 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순간 혀가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지면서 날 눈이 튀어나올 듯이 쳐다봄. 바로 그 순간 무당할머니께서 내 뺨을 엄청난 힘으로 갈기심. 시퍼런 놈의 새끼가! 라고 그 보랏빛 혀 귀신을 보면서 욕을 내뱉으시는데 보랏빛 혀가 갑자기 사라짐. 그리고 나에게 떡이나 먹고 가라고 백설기를 주시는데 무당할머니 앞에서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울음. 무당할머니는 괜찮을 거라고 하시면서 복주머니 하나를 주시면서 집에 가서 열어도 괜찮은데 집 가는 길에는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를 하심. 어차피 바로 앞집이라 복주머니를 받아들고 집에 가서도 열지 않고 한동안 가방에 넣고 다녔음. 나중에 들은 건데 그날 할아버지께서 염을 하셨다고 함.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한 청년이었는데 꽤 오래 방치되어서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심. 염을 하는데 자꾸만 입이 벌어지니까 찹쌀가루와 소금물로 경단을 주먹밥처럼 만들어서 삼배로 싸서 입에 넣어주셨다고 하심. 이게 저승 가는 길에 먹는 일종의 식량 비슷한 의미인데
외할아버지께선 입을 벌리는 건 배가 고프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함. 그래서 크게 경단을 뭉쳐서 넣어두신 건데 보랏빛 귀신이 그것도 모자라서 날 식량을 삼으려고 데리러 온 거라고 들음. 무당할머니가 백설기만 빚으시는 이유도 지나가는 길에 배고픈 귀신이 있으면 사람 해코지하지 말고 백설기나 먹고 가라는 의미로 해두는 거라고 하심. 술김에 그냥 옛날 이야기 생각나서 써봄. 여기까지가 무당할머니 보랏빛 귀신 괴담이었고요. 이게 묘사가 좀 징그럽네. 혀를 잡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혀가 길게 늘어뜨려져가지고 마치 이구아나 혀처럼. 이게 이분이 글을 읽기 좋게 써주시네. 말을 안 더듬게 되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괴담은 무당할머니 늙은 개입니다. 무당할머니께서는 꽤 나이 먹은 개 한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셨음. 묶어두지도 않으셨고 애들도 막 돌아다니지도 않았음. 시골개라서 막 기르시는 줄 알았는데 꽤나 정성 들여 키우셨음. 이 늙은 개는 사람이 와도 짖질 않음. 근데 눈빛이 묘하다고 해야 하나?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누운 채로 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일과임. 가끔은 낮잠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날 쳐다보고 있던 적도 있음. 필살, 턱 긁어주기나 배 긁어주기가 먹히지 않아 간식으로 낚는 게 장난거리였음.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와서 왕이, 걔 이름임, 왕이랑 놀고 있는데 누렁이 아니었나? 헷갈렸나? 아무튼 왕이랑 놀고 있었는데 내 무릎에 턱을 괴고 있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문을 지그시 바라봄. 근데 묘한 표정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짓고 계속 보고 있었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찻소리와 함께 굉장히 시끌시끌해지고 5-6명이 들어오더니 무당 할머니를 애타게 찾음. 이때까지도 왕이는 짖지도 않고 사람만 지그시 보고 있었음. 무당 할머니가 나오셔서 사람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좀 쫓아내달라는 이야기였음. 시골개가 1년 이상 살기가 어렵군요. 밥을 사람 먹는 밥 줘서 그런가? 개가 바뀐 건가? 그래서 누렁이 가고 왕이가 새로 들어온 건가? 근데 늙은 개인데.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좀 쫓아내달라는 사람들이 온 거죠. 무당 할머니께서는 난 이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데려와 라고 하시고 잠시 후에 또 찻소리가 나더니 3-4명 정도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음.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왕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끌고 집에 들어오려는 걸 왕강이 거부함. 미친 듯이 짖으면서 물어 뜯을 기세로 덤벼드는데 그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부들부들 떠는 걸 멈추고 왕이에게서 도망감. 뜬금없이 대낮에 마당에서 추격전이 일어나고 8명이 넘게 달라붙어서 제압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무당 할머니께선 구경만 하고 계셨음. 그리고 사람들이 무당 할머니 앞으로 그 사람을 끌고 오는 순간 떡 만들 때 쓰시던 뜨거운 나무 주걱으로 개 패듯이 후려치시기 시작함. 장정 8명을 끌고 다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무 주걱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엎드려서 얻어맞기만 함. 뒤에서는 왕이가 으르르 거리고 앞에서는 할머니 주걱으로 후려 맞는데 한참을 얻어맞더니 기절해버림. 기절했는데도 무당 할머니께서는 쌍욕을 퍼부으시면서 계속 때리심. 그리고 뜬금없이 이 새끼는 뒤지면 좋은데 못 갈 거니까 빨리 뒤지라고 그래 라고 하심. 깜짝 놀라서 왜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새끼 등짝에 귀신이 둘 붙었는데 하나는 이 새끼 자식이고 하나는 강아지 귀신이야. 애 하나 낙태시키고 귀신 들린 걸 걔가 막아줬는데 걔가 짖는다고 쳐 죽인 새끼야 이 새끼가. 그래도 저거 주인 지킨다고 어디 안 가고 붙어있는 거 봐봐. 이런 새끼는 덕이고 뭐고 그냥 빨리 뒤지라고 그래. 사람들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갑자기 마당에서 대성통곡을 함. 사람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끝내 싫다고 하시곤 안방 문을 잠궈버리심. 그리고 나에게는 덕 많이 쌓으라고 하시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심. 요 늙은 개 왕이는 족보도 혈통도 없는 소위 똥개인데 무당 할머니랑 10년을 넘게 지내면서 영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함.
보통 사람들이 찾아오면 왕이가 사람을 거르는데 왕이가 짖으면 나쁜 사람, 지그시 보는 것은 일반 사람, 나쁜 귀신이 씌인 사람이 들어오면 작은 귀신은 물어서 죽이는데 원한이 커서 못 건들면 맹렬하게 짖는다고 함. 개랑 고양이는 영물이니 잘 대해주면 덕이 쌓인다고 하심. 어허, 개도 영물이구나. 그저 개가 허공에 대고 짖는 류의 괴담을 좀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나쁜 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애를 지우는 거?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요즘 많이 해. 자, 그거 안 돼. 이 얘기는 좀 말을 아낄게요. 애초에 잘 해야겠죠. 안 생기게. 그래가지고 걔가 자기 지켜주려고 막 짖으니까 막 죽이고. 이게 좀 말이 안 돼.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런 사람이 개가천선할 수 있을까요? 이 무당할머니께서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람 고쳐쓰기가 진짜 어려운 거니까 이제 못 고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놈은 좀 벌을 받아야 된다. 아무튼 무당할머니 늙은 개였고요. 채팅창에 재밌는 게 뭔가 올라왔네. 첫 번째 이야기는 저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 갔던 날 꿨던 꿈이 생각나네요. 당시 할머니 댁 화장실이 밑이 뻥 뚫려 있고 그 구멍에 볼일을 보는 구조였는데 제가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그 구멍에 빠진 거예요. 깊이가 거의 5m는 되는 것 같았고 너무 더럽고 축축하고 어둡고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누가 긴 밧줄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밧줄을 잡고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위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혀를 길게 빼서 내밀고 있었어요. 제가 잡고 올라왔던 밧줄이 그 남자 혀였던 거죠. 에? 뭐야? 본인 이야기라고요? 내 꿈이구나. 무섭다. 아까 꿈이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니까 사람이 밧줄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면 혀가 길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왜였는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귀신이었던 건가? 되게 비슷하다.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올라와가지고 그냥 헉 하고 잠에서 깬 건가? 무섭네요. 더럽긴 하다. 똥똥 오르겠다. 자, 다음 괴담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괴담은 무당 할머니 터라는 괴담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필자의 할머니 댁은 굉장히 시골임. 시골에다가 동네 남쪽 어귀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절벽이 있음. 동네에선 꽤나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렇게 높은 절벽도 아니고 바다가 깊은 부분도 아니라서 건강한 어르신들은 그쪽 바다에서 수영하실 정도로 낮음. 내가 마을에 오고 1년 정도 넘게 지날 무렵 마을의 재개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함. 바다 근처라 관광지로 쓰기에 좋다면서 한겨울에 눈 펑펑 내리는데도 부동산 차량들이 들락날락거림. 심지어 몇몇 차량은 마을 입구에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정도. 그래도 마을 이장님 의견에 따라서 다들 부동산 사람들이랑은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음. 몇 가구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장님은 따로 안 계시긴 하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터졌음. 부동산 하던 어느 분이 우리 마을 출신이었는지 뜬금없이 찾아와서 마을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선물도 돌리기 시작함. 당시 꽤 유니크했던 과자 선물 세트를 나에게 선물하기도 하심. 무당 할머니께서도 별 말씀 없으시길래 나는 그 당시 그분이 순수하게 찾아뵈러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고 나서 자꾸 하나씩 일이 터짐. 마을 입구에 있는 흑염소가 뜬금없이 죽어나질 않나. 이장님 댁에 있던 스피커가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되기도 하고 겨우내 소 먹이려고 짚을 모아둔 동네 창고가 텅 비어버리기도 했음. 심지어 절벽에서 도깨비불을 봤다는 사람마저 생길 정도. 일주일가량 그런 일들이 지속되니까 출처 없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누구네 묘가 파헤쳐졌다더라 이런 소문. 이장님이 무당 할머니에게 굿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상황까지 이르렀음. 근데 무당 할머니 말씀이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은 게 못 도와주겠소 라고 하시고 굿을 거절하심. 그 후로도 한동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어느 날 밤에 귀에 거슬릴 정도로 쿵쿵대는 소리가 들림.
근데 개들이 조용하게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마당에서 입구를 슬쩍 봤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속옷바람으로 무당 할머니 댁 문을 두드리고 있었음. 뭔 일이지 하고 있었는데 한참 두드려도 무당 할머니께서 안 나오시니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그 길로 자가용을 타고 도망치듯이 떠남. 붕. 아침에 외할머니께 여쭤보니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심.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쯤에 무당 할머니께서 주먹밥 2덩이와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챙기시더니 나에게 막걸리병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심. 들고 따라가서 절벽에서 막걸리를 뿌리고 주먹밥도 고수레를 하시더니 절벽에 대고 인사를 하고 마을로 다시 내려오심. 내려오시는 길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강 기억나는 일의 전말은 이러했음.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마을 사람들이 팔지를 않으니까 동네 출신인 그 부동산 아저씨가 미리 나쁜 소문을 내려고 내려온 것임. 귀신 나오는 동네라느니 뭐 터가 안 좋니 장사하면 다 망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와서 하나하나 작업한 거임. 흑염소 먹을 집에다가 약을 뿌린다거나 오밤중에 트럭으로 창고에서 집단을 빼어간다거나 마을에도 흉흉한 소문이 돌게 만들어서 이장님을 설득하려고 한 건데 어느 날부터 자꾸 가위에 눌렸다는 것임. 자도 피곤하고 심지어는 자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다음날 사고가 나니까 이 부동산 아저씨가 덜컥 겁이 난 거임.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러다 열흘째 되는 그날 그 아저씨는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기를 향해 수백 명의 귀신이 달려드는 꿈을 꾸게 됨. 식겁해서 일어나는 순간 저 절벽 위에서부터 이어지는 진짜 수백 개의 휘꾸무레한 것들이 달려들기 시작했다고 함. 옷이고 나발이고 차키만 챙겨서 속옷바람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어 무당 할머니 댁 앞에까지 갔는데 무서운 것들은 다가오고 문은 안 열리니까 그 길로 차를 타고 도망간 것임. 원래 이 마을 터라는 것이 선앙당과 토지신이 감싸는 위치에 터를 세우는데 우리 동네는 선앙당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토지신의 힘이 강했다고 함. 근데 언놈이 마을을 해치려고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 한 놈을 쫓아내기 위해 토지신이 마을 터에 귀신길을 만들어서 온갖 잡귀들을 다 그 길로 지나가게 만든 것임. 게다가 그 길자리가 부동산 아저씨 잠자리를 절묘하게 지나가는 위치. 무당 할머니께서는 토지신이 하시는 일이니 손댈 수가 없던 것이고 그 아저씨는 밤마다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꾸게 된 거임. 그리고 무당 할머니는 그에 보답하기 위해 주먹밥과 나물 요리를 가져가신 것임. 세상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고 이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욕심부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심. 아하, 여기까지가 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부산이었나? 그런데도 재개발 지역이 있었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거기 땅값을 어떻게 뭐 내리려고 그 괴담을 막 공사하다가 여러 명이 많이 죽었다, 뭐 귀신이 나온다더라, 뭐 이런 거를 퍼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죠. 실제로 있고, 옛날에 어떤 괴담 서칭하다가 이거 무섭다 하고 댓글 봤는데 이거 업자들이 한 짓임, 쓰레기들, 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있더라고.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한 건데 그런 일을 이제 여기 토지신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토지신님이 좋으신 분이네. 마을이 작다 보니까 좀 애착이 좀 크신가 봐. 아무튼 무당할머니 터였고요. 바로 다음 괴담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무당할머니 고양이와 귀접입니다. 귀접이라 함은 이제 그거죠. 귀신과 야스하는 건데 고양이와 귀접? 고양이 귀신이랑 한 거야? 자, 바로 읽어볼게요. 고2 때 주말 할머니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음. 보통 할머니 댁에 가면 토요일 점심쯤에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패턴인데 토요일 저녁쯤에 졸업한 동아리 선배로부터 문자가 왔음. 땡땡아, 전에 알려준 민간요법 좀 가르쳐주라. 나 요즘 무서워서 못 자겠다 라고 옴. 답장으로 네? 라고 보냈더니 전화가 옴.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였음.
쩍쩍 갈라지고 늘어붙는 목소리. 듣는 순간 느낌이 쌓였음. 땡땡아 살려줘. 무슨 일이에요 형? 나 밤마다 가위에 눌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가위에 눌리는데 그 정도예요? 4일째 한숨도 못 잤어요 야팔. 그리고 형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음.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와서 기절하듯이 잠들었는데 갑자기 아래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함. 뭐지 하고 쓱 보니까 웬 나체의 여자가 19금을 하고 있었다고 함. 옆으로 요염하게 걸터 앉고 형을 막 쓰다듬는데 형은 그걸 몽정인 줄 알고 파워 야스를 시도함. 그런 걸 처음 느껴보았던 형은 몇 번의 야스를 시도했고 꿈이라 계속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꾸는 김에 뽕을 뽑자는 식으로 덤벼들었다고 함. 더듬더듬 이모티콘 이런 데 쓰지 마세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하고 사정을 해도 꿈에서 깨지 않았다고 함. 더불어 네 번째 사정할 땐 머리가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다고 함. 머리가 아픈데도 자꾸 야스를 하고 있고 나중엔 왜 깨지 않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가위 눌린 걸 깨는 것처럼 손끝부터 차근차근 힘을 주며 풀었다고 함. 그렇게 몇 번을 더 사정하고 나서야 깨어났는데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울렁거림을 느끼면서 다시 누웠다고 함. 반나절을 그렇게 기절하듯이 있다가 깨어났고 당시에는 그저 과음으로 인한 숙취인 줄 알고 해장하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해장용 감자탕을 먹으려고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얼굴을 보자마자 시겁했다고 함. 하룻밤 만에 눈밑이 새까맣게 되고 얼굴이 노랗게 변해버렸다며 그 길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링겔만 맞고 나옴. 병원 가서 링겔도 맞았겠다. 친구랑 밥도 먹었겠다. 피곤함을 느끼면서 일찍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또 나체의 여자가 나타나서 파워 쓰다듬기 더듬더듬을 시작을 하고 이번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움직이며 야스를 하기 시작함. 그렇게 눕기만 하면 야스를 하는 며칠을 보내다가 최후의 보루로 나에게 연락을 한 것임. 나는 그 길로 무당 할머니께 가서 말씀드림. 할머니께서 독한 년이시였네 하시더니 문득 나에게 물어보심. 그년 얼굴은 기억난다 하디? 아니요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해라. 형은 연락하자마자 바로 그 길로 찾아왔는데 진짜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음. 얼굴은 퀭하고 눈밑은 새까맣고 튀어나온 광대에 하얗게 변해버린 입술. 형이 오자마자 무당 할머니께서는 마루에 이부자리를 펴고 바로 누워서 자라고 하심. 형은 인사를 하고 이부자리에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함.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멈췄다가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갑자기 고양이 소리를 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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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가 야옹 야옹. 그리고 고양이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할머니 댁에서 키우던 고양이 나비가 나타나서 같이 울기 시작했음.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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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한 10분가량 지났을까? 어느 순간 나비가 울음을 그치고 형을 쳐다보고 무당 할머니께서는 형을 때려서 깨우심. 형은 일어나자마자 토하기 시작함. 왜 그런 님들이 칭찬해서 효과음에 매몰됐잖아요. 형은 일어나자마자 토하기 시작함.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얼굴을 봤어 라고 대답하더니 울기 시작함. 대체 뭘 보았길래 그러느냐고 묻자 고양이였다고 함. 분명 평소와 같이 야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함. 차근차근 더듬으면서 올라오는데 허리깨에 있던 머리가 갑자기 퍽 하고 터졌다고 함. 퍽 터짐과 동시에 얼굴을 들었는데 한쪽 눈이 뭉그러지고 구더기가 고여있는 얼굴에 고양이가 핏물을 흘리면서 야옹거리기 시작했다고 함.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고양이고
그 와중에도 야스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함. 형은 도망가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않고 얼굴이 점점 다가오는데 코 바로 앞에서 야옹거리면서 입을 천천히 벌리기 시작했다고 함. 야옹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입은 점점 벌어지는데 계속해서 벌어졌다고 함. 입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벌어졌을 때 또 다른 야옹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깼다고 함. 일어난 후 무당할머니께서 삼배주머니에 뭔가 넣어주시고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갔는데 얼마 후에 고맙다고 연락이 왔음. 이건 아직도 시인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떨쳐냈는지도 모르는데 나비가 울 때 엄습한 그 섬뜩함은 가끔 소름 끼치게 함. 그 후로 고양이들을 더 귀하게 보았는지도 모름. 여기까지가 고양이와 귀접이었습니다. 야, 귀접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저는 물론 빙의가 된다거나 귀신과 만난 적이 없긴 한데 뭔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것과 이런 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죠? 사실 현실에서도 얼굴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안 되긴 하죠. 위험하니까. 근데 꿈이라고 생각하면 막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 많겠다. 위험하네요, 정말. 귀접할 때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얼굴 잘 확인하시고 사람 귀신이랑도 하면 안 돼. 아셨죠? 아무튼 무당 할머니 고양이와 귀접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이거 괴담 맞냐고 하시는데 맞는 것 같죠? 네. 자, 다음 괴담입니다. 무당 할머니 민간요법입니다. 귀접 사건 이후로 무당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민간요법이 있음. 소위 말하는 주술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건데 이번에 그냥 몇 개 이야기해볼까 함.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는 안 해봐서 잘 모름. 1. 소금주머니. 원래는 삼배주머니를 만들어서 넣어야 하지만 요즘엔 흔하지 않으므로 하얀 천 혹은 A4 용지나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포인트는 하얀색이어야 함. 그리고 하얀 소금을 주머니에 넣어서 방 내 귀퉁이 혹은 집안에서 기분 나쁜 구석진 곳 이런 곳에 놔두면 돼. 대신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방에 둘 때는 4개로 해서 방 구석마다 두거나 이 소금 주머니로 공간을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럼 소금 주머니로 만들어지는 입체의 공간 안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함. 같은 곳에서 가위 눌리시는 분들은 가위 눌리는 곳 주변 또는 침대나 잠자리 내 귀퉁이에 놔두면 돼. 2번째, 찹쌀 경단. 일전에 나온 거지만 찹쌀가루랑 밀가루 조금을 섞고 차가운 소금물만으로 반죽하면 돼. 동글동글 경단처럼 만들어서 막걸리 한 잔과 김치를 놓고 간단한 제를 올리면 돼. 요건 원래 조왕신에게 하는 예고 집에 가신들에게 비는 걸로 무속적 의미가 있음. 2번 제를 하고 식사하시라고 2시간 정도 놔둔 후 치우면 돼. 여기서 사용한 경단은 버려도 되고 산이나 마당, 지붕 위에 던져도 돼. 굳이 가신은 아니어도 귀신들은 식사 대접을 받으면 복 빌어주고 갈 줄은 안다고 하심. 단 종갓집처럼 큰 집이나 방이 많은 집, 7칸 이상 종교가 있는 집은 하면 안 돼. 종갓집은 원래 가신이 대대로 지키고 어르신들이 따로 예를 차리고 계실 거라고 함. 항아리에 쌀 덜어 넣는 거라던가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종갓집은. 방이 많은 집은 밥 먹고 나가다가 길을 헤맬 수도 있기 때문이고 종교가 있는 집은 해코지 하려고 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심. 주로 자취방이나 원룸 정도에서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음. 자, 3번째, 덕 풀기. 이건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덕을 풀면 돼. 동네 주변에서 죽은 짐승을 묻어준다거나 길을 헤매는 짐승을 거둔다거나 사람을 돕는다거나 공경에 처한 곳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여 혼이 강해진다고 하심. 죽은 길냥이, 강아지를 묻어주거나 거처 없는 동물들을 입양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생에서 큰 덕을 쌓는 건 물론이고 후세까지 덕을 볼 수 있다고 함. 보통 무료로 염하시는 분들은
지금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을 하시는 거라고 하심. 자, 네 번째, 자존감 가지기. 그냥 내가 짱이다 하고 맘먹으시면 돼. 그 아무도 날 해칠 수 없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스스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자신을 믿는 걸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이걸 키움으로써 잡것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됨. 그렇겠죠. 이게 보통 비실비실하게 그냥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보통 붙으니까 많이 붙죠. 혼이 비실비실하면 잡귀가 달라붙기 쉬운데, 혼이 바싹하니 튼튼하면 감히 못 건들게 됨. 수호령이 있는 경우라면 자존감이 강할수록 귀신 입장에서는 스티븐 시거를 보디가드로 데리고 다니는 척 노리스를 보는 기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분 나이가 좀 있으신가 보네. 스티븐 시거를. 사실 정리해보면 무당 할머니께서는 그냥 착하고 건강하게 있으면 된다 라는 말씀이신 듯. 틀린 말도 아니고 그냥 교훈식으로 이야기하려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듦. 자, 여기까지가 민간요법, 무당할머니의 민간요법이었고요. 다 되게 쉽다. 민간요법이라 그런가. 소금주머니가 뭔가 할만한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꿈을 꾼다던가 하면 이런 거 한번 쓱 하면 엄마한테 혼나겠죠. 소금 아까운 줄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경단 있고 덕 풀기.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인데, 최근에 제가 덕을 하나 쌓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최근에 덕소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덕소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지만 뭐 남양주지만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삼거리 같은 데 보면 신호등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기 뭐 차가 막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막 사람 지나다니고 막, 그래서 눈치껏 지나가야 되는 데인데, 제가 딱 길 지나가려고 보니까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차들이 우회전하려고 막 짜자작 오고 있고 차가 끊이지 않고 와. 그래가지고 좀 차와 차 사이가 간격이 넓을 때, 그때 딱 제가 딱 쓱 횡단보도를 쓱 나갔는데 차가 쓱 멈춘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천천히 걸었죠. 약간 뭐 열원 정도의 덕을 좀 쌓았다 할까. 근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덕을 쌓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제가 그 착한 짓 한 거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무당할머니 민간요법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역시 무당할머니의 쇠말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고등학교 막 입학하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방학일 때의 이야기. 당시 나는 선택 과목으로 국사와 근현대사를 선택한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였음. 조금 거창할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에 자부심이 상당했음. 가질만하죠. 예. BTS, 오징어 게임, 유관순, 안중근, 이순신, 싸이, 박지성, 페이커, 블랙핑크, 로제, 앤더슨 팩의 나라죠. 예. 아무튼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에 자부심이 상당했음. 그리고 그 해 여름방학에 무당할머니 댁에 놀러갔다가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됨. 내 기억에는 분명 반팔 입던 계절임. 게다가 나는 땀도 많고 열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더위를 굉장히 잘 탐. 한창 반팔을 입던 어느 날 나는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방학한 김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 오라는 어머니 말씀에 3일 동안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할머니 댁으로 감. 외할머니 댁에 가서 첫날은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음. 그리고 둘째 날 마당에서 외할머니 댁 개랑 놀고 있는데 무당 할머니 댁에서 쿠구궁 하는 소리가 들림.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았는데 할머니 댁 입구에 무슨 용달차가 2대가 와 있고 시뻘겋게 녹슨 길쭉한 쇠덩이 서너 개가 할머니 댁 마당에 깔려 있었음. 무당 할머니와 머리 벗겨진 어떤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무당 할머니께서 나를 보더니 저리 가라는 손짓을 하심. 그날 저녁에 몇 시간 동안 방울 소리가 들림. 씻김굿을 하시는지 넋두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딱 한 번 무당 할머니께서 굿하는 모습을 봄.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총천연색 옷을 입고 옆에 왕이를 앉혀두고 북소리도 없이 방울을 흔들며 굿을 하심. 그런데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남.
쇳덩이를 앞에 두고 달빛을 받으시면서 울고 계시면서 굿을 하심.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계속 굿을 하심. 밤이 새고 동틀 무렵에 무당 할머니께서 굿하시는 걸 멈추심. 내가 우는 걸 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니 착하구나 라고 어르고 달래심. 그리고 그 쇠말뚝은 일제시대 때 박힌 쇠말뚝이라고 함. 이 일제시대 때 박힌 쇠말뚝 자체는 전국에 굉장히 많다고 하심. 태백산맥 허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사람으로 치면 척추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운을 끊어버리는 거라고 함. 덤으로 허리뿐만 아니라 전신을 못쓰게 만들어버림. 허리가 다치면 고치면 그만이지만 전신, 그러니까 척추를 망가뜨리면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는 거임. 이 쇠말뚝은 전기를 끊기 위한 쇠말뚝으로 백두산부터 시작하는 모든 산맥에는 인간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마다 쇠말뚝이 박혀있다라고 생각하면 됨. 실제로 절벽에도 쇠말뚝이 박혀있기도 하고 사람이 찾지 못할 오지에도 박혀있기도 함. 지금 제거된 쇠말뚝은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들었음. 그리고 쇠말뚝을 뽑으면 주술이든 무속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해서 쇠말뚝을 정화하고 버린다고 하심. 원래는 유명한 무당이나 이름 있는 스님들이 하시는데 이 쇠말뚝이 우리 마을에 온 이유는 딱 하나. 우리 마을에 있는 언덕, 절벽 아래쪽에 천연 동굴 비슷하게 있는데 썰물 때 우연히 거기 들어갔던 마을 할아버지께서 그 말뚝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 후 알아 누우신 거임. 그 이야기가 무당 할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고 무당 할머니께서는 아는 분에게 연락하여 말뚝을 뽑아오신 것. 당신이 계셨음에도 돌보지 못한 것이 조상님들께 죄송하다고 하여 미약하게나마 굿을 하신다고 손수 맡으신 거임. 다음날 아침에 무당 할머니와 함께 그 동굴을 갔는데 말뚝이 박혀있던 자리가 시뻘겋게 변해 있었음. 빨갛다는 표현으로 부족할 만큼 진하고 어두운 빨간색이 한가득 묻어 있었음. 그리고 아무리 닦아내도 닦여지지 않음. 분명 수건에는 녹이 묻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닦아도 그 시뻘건 색만은 변하지 않았음. 우리 동네는 지맥으로 치면 아웃 오브 안중일 만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지맥으로 치면 아웃 오브 안중일 만큼 동물로 치면 꼬리털만큼의 위치에 있는데도 그 작은 동굴에 4개 정도 되는 쇠말뚝을 박아둔 거임. 게다가 녹이 있던 자리를 닦으면서 피비린내를 느꼈음. 이 피비린내는 지금도 가끔 기억날 정도로 섬뜩하고 충격적이었음. 동굴 한가득 퍼져있는 쇠 비린내에 대한 기억은 아마 어지간하면 잊지 않을 듯함. 그 쇠 비린내를 몇 시간이나 맡아가며 닦아내다가 해가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 무당 할머니께서는 또 굿을 하심. 북을 치면 마을 사람들에게 민폐라고 하시면서 소쿠리를 엎어놓고 두들겨 달라고 하심. 무당 할머니께서도 울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소쿠리를 두드리면서 울면서 몇 시간 동안 굿 장단을 마쳤음. 참고로 중학교 당시 사물놀이 서클 활동했음. 새하얀 달빛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음. 그렇게 또 밤이 새도록 굿을 하고 나서 다음날 건장한 어르신 몇 분들이 와서 용달차에 말뚝을 실어 가심. 그리고 묘하게 더 이상 피비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느꼈고 왠지 쇠말뚝의 붉은색이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며 용달차가 마을 어귀를 떠날 때까지 말뚝을 쳐다보았음. 그 후로 1분이 굉장히 싫음. 자, 여기까지가 무당할머니 쇠말뚝 이야기였고요. 이게 그거 맞겠죠? 그 파묘에 나오는 쇠말뚝. 설명도 똑같네. 이런 거를 왜 박냐. 싸가지들 하냐. 그리고 쇠가 극도로 녹슬면 조금만 녹슬어도 그렇긴 하지만 극도로 녹슬면 진짜 피비린내 같은 게 납니다. 왜 그럴까? 피의 철분 때문에 비슷한 건가? 냄새가? 아무튼 끔찍하고 요 말뚝 뽑아가지고 다행이네요. 쇠말뚝 때문에 남북이 갈린 건가? 영향이 없진 않겠죠. 한국이 안 좋게 된 이유 다 이 쇠말뚝 때문으로 뭐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무당할머니 쇠말뚝이었고 무당할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네요. 아무래도 만신 할머니, 무당 할머니가 포스가 있어. 왜냐면 나이도 많이 자실 만큼 자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뭔가 말하시는 게 다 진리 같은 느낌? 아무튼 무당 할머니 시리즈 재밌게 한번 읽어봤고요. 자, 이번에 읽어볼 시리즈는 무당 사주를 지닌 사람 시리즈입니다. 무당 사주를 지닌 사람이 쭉 나오는데 이게 시리즈물이라 한 사람이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금하죠? 무당 사주를 지닌 사람이면 아직 무당이 안 된 거잖아. 아니면 누름구슬했거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당 사주를 지닌 사람, 가족 귀신 천도입니다. 무당 사주라 그런가 예전에 호되게 빙의를 당한 적이 있었다. 미친 고무들. 그때 내가 하는 말마다 다 들어맞으니 내 앞에 둘러앉아 자기 자식들 미래를 물어보더라. 참고로 우리 아빠랑 고모들 사이가 겁나 안 좋음. 큰아빠 돌아가셨을 때 고모들이 보험금으로 꾼 돈 갚으라고 큰엄마한테 지랄을 했어가지고 나도 안 좋아함. 고모 아들 A가 있고 딸 B가 있는데 그 둘의 미래를 물어보는 거요. 아들 A 물어보는데 눈앞에 막힌 길이 펼쳐지더라. 흙길인데 앞이 안 보임. 뭐야, 좀 안 좋다. 그래서 고모 아들은 앞이 안 보인다고,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고모가 고모 돈으로 가게를 차려주던지 해라 했는데 고모가 그 얘기 듣고 A 오빠 PC방을 차려줬어. 장사 겁나 잘 돼. 오. 근데 이 고모가 대단하다. 원래 이런 얘기 들으면 뭐이 잡놈아? 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런 얘기해? 우리 아들은 알아서 잘할 거야! 할 텐데 이 고모는 오케이 알겠어.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 답이 없다 생각하고 바로 차려준 거 아니야, PC방을. 고모가 대단하네. B 언니 같은 경우는 흙길인데 앞이 보였음. 그리고 그 언니가 어떻게 될지도 보였음. 그래서 언니는 내버려 두라고 했어. 자기가 알아서 잘 할 거고 언니는 길이 보인다고 했지. 언니 지금 회사 잘 다님. 곧 결혼도 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킹했던 건 큰엄마 며느리. 그러니까 나한테는 새언니지. 새언니가 흰 소복을 입고 웬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관을 짜더라. 실제로 그랬단 게 아니고 내가 잠들었었는데 그게 꿈으로 보임. 아무튼 그래서 큰엄마 집에 보름 안으로 관이 하나 나갈 거라고 했는데 보름 후에 새언니가 낳은 둘째 아들이 죽음. 어떡해. 하는 말마다 다 들어맞고 보이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니 나도 내 주둥이가 무시무시하더라. 우리 엄마는 내가 무당하는 거 절대 반대라 누름굿 여러 번 했어. 그래서 지금은 예지몽이나 이런 거 덜 하는 상태임. 야, 근데 이게 누름굿이 신이 들어온 거를 좀 미룰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읽은 그 정보에 따르면.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네요. 가족 귀신을 본의 아니게 천도 아닌 천도를 시킨 이야기. 이어지는 글이라 씀. 나는 무당 사주지만 정식으로 내림굿을 받지는 않았어. 반대로 누름굿을 받았지. 하지만 누름굿을 받고 나서 우연치 않게 한 일가족 귀신을 천도시킨 일이 있어. 어느 날이었어. 그때는 내가 절에 다니지도 않았고 염주도 끼지 않았던 때였는데 집에서 지내면서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것도 한 위. 참고로 귀신은 명이라고 안 하고 위라고 함. 한 위가 아니라 두 위가 있었어. 아니 정확히는 세 위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머지 귀신은 형태가 불분명해서 귀신이 맞는지 솔직히 좀 의심이 들거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나 문득 문 밖을 보면 어김없이 아줌마 귀신이 일그러진 얼굴로 지켜보고 있거나 잠을 청하려고 누우면 딸인 것 같은 귀신이 방 구석에 앉아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 알다시피 귀신에게 말을 거는 건 좋지 않아. 그로 인해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이 귀신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못 보고 존재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웬 애가 헐 너 귀신? 너 여기서 뭐함? 이러면 진짜 신나지 않겠어? 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귀신들이 내 꿈에 들어온 건지 아무튼 꿈에서 그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
꿈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집에 불이 난 거야. 그런데 그 엄마랑 딸로 보이는 귀신년이 불에 타들어가고 있는 집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하냐고,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지금 모든 걸 잃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우는 소리만 해대는 거야. 그래서 성질이 나서 그 둘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감. 아직도 그 귀신들은 징징거림. 이제 큰일 났다고. 저 안에 통장이랑 집 문서랑 막 다 있는데 다 소용 없어졌다고. 어쩌면 좋겠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지. 당신들이 살아남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돈은 벌면 돼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엄마 귀신이랑 딸 귀신이 환하게 웃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딸 귀신이 말하더라고. 잠에서 깨고 나서 무릎 조심하라고. 분명 넘어질 거라고. 그래서 엥? 뭔 개소리야? 방바닥에 뭐가 있다고 넘어짐? 이러고 비웃었는데 그 꿈 꾸고 잠에서 깨자마자 헐, 이 꿈은 뭐지? 하고 후다닥 일어나서 작은 방으로 달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턱 풀리면서 진짜 넘어짐. 무릎으로 바닥 찍어서 진짜 무릎 깨지는 줄 알았음. 작은 방에 있는 핸드폰으로 냅다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막 꿈을 얘기하는데 엄마가 코웃음침. 근데 정말 미스테리한 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그 귀신들을 우리 집에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중에 스님에게 물어보니 집안에 있는 지방령 같은 경우는 집에 얽힌 한이 있는 경우가 있대. 그런 경우 한을 풀어주면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간다더라. 어쩌면 내가 그 귀신들의 한을 풀어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뭐 좋은 곳으로 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면허인, 무당도 아닌 것이 천도 아닌 천도를 시켜서 괜히 이상한 곳으로 간 건 아닌지 걱정된다. 자, 여기까지가 무당사주를 지닌 사람 가족 귀신 천도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일 했네. 맞아, 사람 살리고 봐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은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컴퓨터 본체는 챙길 것 같아요. 방송했던 거 다 남아있고 영상 편집해야 될 거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컴퓨터만 들고 나갈 것 같아. 아무것도 안 챙기고. 컴퓨터가 제가 가진 물건 중에 제일 비싼 거긴 해요. 네. 아무튼 그 불이 났을 때는 여러분들 뭐 안 챙기시고 바로 그냥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가족 귀신 천도 이야기였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동창 귀신입니다. 누름굿을 내릴 때 내가 무당님한테 들은 말이 있었다. 나에게 바로 교복 입은 어떤 귀신이 붙어있다는 말. 아마도 나의 친구 중 하나가 아닐까 추측한다고 하셨었다. 굿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그 말도 잊어갈 때쯤 나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교복 입은 귀신이 내 몸에 올라타 나를 한참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사실 그 귀신의 교복을 본 순간 나는 좀 놀랐다. 바로 내 중학교 때의 교복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아무리 봐도 내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날도 내 중학교 동창인 듯한 귀신은 내 위에 올라타 나를 한참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가위가 풀리길 기다리고 있었다. 귀신을 아는 체 하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 귀신이 입을 열었다. 눈 떠. 여지껏 지켜보기만 해왔던 귀신이 말을 걸어오는 건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들리지 않는 척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눈 뜨란 말이야. 내가 보이는 거 다 알아. 넌 나 보이잖아. 눈 떠. 눈 떠. 계속 무시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자 가위는 풀렸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또 왠지 오늘 가위 눌리겠는데 싶은 날은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다. 또 같은 귀신이 내 위에 올라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은 눈 떠줄 거지? 응, 눈 떠. 눈 떠. 계속해서 눈 뜨란 말만 반복하는 귀신. 어차피 귀신에게 여기저기서 시달림 받는 나라 두려움 같은 건 사실 두렵지만 그래,
뭐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눈을 떴다. 역시 내가 보이지? 넌 내가 보이는구나. 너 누구야?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인연보게나 죽은 주제에 지 이름도 잊었나 보다. 너 땡땡이 중학교 나왔어? 아니. 근데 왜 우리 학교 교복 입고 있어? 나오진 않았어. 보아하니 학교에 다니다가 자살한 귀신 같았다. 같은 반에 그런 얼굴을 한 친구는 없었고 또 내가 기억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얼굴을 가진 아이는 없었다. 한마디로 얘는 내 친구도 아니다. 그냥 나랑 같은 학교에 나왔다는 이유와 내가 영감이 좀 남들보다 강하다는 이유에서 나한테 붙은 듯 했다. 그렇게 귀신과 나의 동거 생활은 시작됐다. 작은 방에서 컴퓨터에 열중하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그 귀신은 창가 옆에 서서 나를 지켜봤다. 내가 밥을 먹을 때, 화장실에 갈 때도 어김없이 나를 종종 쫓아다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자 나는 이제 슬슬 이 귀신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커져갔다. 사실 좀 지겨웠기도 했고 계속 가위에 눌리며 지내자니 많이 불편했다. 야, 넌 너 갈 곳으로 안 가냐? 언제까지 내 주위에 민기적거릴 건데? 그러자 동창 귀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아는 사람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 그런 년이 왜 죽었는데? 왕따 당했어. 사실 나도 중학교 시절을 왕따 당하며 보냈던지라 남일 같지가 않았다. 그제서야 그 귀신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갔다. 그래서 자살했는데 너는 살아있더라. 너 이름 진짜 기억 안 나? 너 이름 말해주면 니네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천도제 좀 지내주라고 할게.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그 애는 사실 같은 중학교에 나온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있다가 최종적으로 나한테 옮겨 붙은 듯 했다. 이건 내 추측이긴 하다. 그냥 이대로 조금만 지내다 갈게. 너 자꾸 그러면 나 무당집 찾아가던가 뭐 스님 찾아간다. 그럼 딱 3일만 있다가 갈게. 3일만 있다 간다는 말에 그러라고 하고 가위에 눌린 채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3일을 귀신과 함께 보내다가 마지막 날 친한 언니와 극장에서 약속이 있어서 함께 나가게 됐다. 영화가 밤늦게 보는 거라서 그렇게 밤에 영화를 보다가 집에 돌아갈 때가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귀신이 따라오는 걸 멈췄다. 길거리에서 귀신이랑 대화하는 건 미친년 취급받기 딱 쉬워서 그냥 말없이 왜 안 오나 돌아보는데 그 귀신이 그랬다. 나 이제 갈게. 갈 곳은 아는 건지 어디로 갈지는 아는 건지 그렇게 간다고 말하고 귀신은 가버렸다. 허무한 끝이었지만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동창 귀신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 볼 건데 그 귀신은 나를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 친구들과 밥 먹고 수다 떨고 어떤 이에겐 너무나 쉬웠던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애에겐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라. 자살한 귀신이라 쉽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부디 잘 갔기를 바란다. 뭔가 몽글몽글해지네요. 마음이. 동창 귀신이었습니다. 불쌍해. 왕따 문제는 언제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른들도 왕따를 시키는데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다. 진짜 안타깝고 이런 친구들 좀 안타깝게 현생이 이런 일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에게는 좀 그래도 좀 염라대왕이 좀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뭐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엄마 기다려요. 그때도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다. 무슨 볼일에서였는지 외출했다가 돌아온 나는 한 광경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 우리 가족은 5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아파트가 이렇게 길 가운데에 두고 마주보는 형식이었는데 그 길에서 사고가 났다. 봉고차가 후진하다가 5살짜리 남자아이를 친 것이다. 그렇게 빠른 속력이 아니었음에도 애가 튕겨져서 50cm 지나 바닥에 머리를 박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장난이 아니었다.
가해자는 당황했는지 피해자 꼬마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시도 중이었고 아이 엄마는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아이 엄마도 조금 한심했던 게 5살짜리 꼬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다. 나는 그 광경과 바닥에 난 홈 사이에 고인 붉고 찐덕한 핏물을 보다가 한숨을 쉬고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그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틀 후에 외출할 일이 생겨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어김없이 나는 또 귀신을 보게 되었다. 죽은 꼬마 아이로 보이는 귀신이 그 바닥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다. 그래도 자살한 것도 아니고 어리니까 때가 되면 가겠지 싶어서 지나쳐 외출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아직도 그 아이는 그대로였다.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막걸리를 붓고 국화꽃 한 다발을 그 자리에 놓았는데 그때까지도 그 꼬마아이 귀신은 그대로였다. 그게 며칠이 지난 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꼬마아이 엄마는 아이가 죽은 걸 못 견디고 이사를 갔더라. 때마침 8월에 접어들어 우리 집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 가기 전에는 그 꼬마아이 귀신이 누워있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다가갔다. 아이는 죽었을 당시와 똑같이 눈을 꼭 감고 정신을 잃은 것처럼 누워있었다. 항상 말하지만 귀신에게 말을 거는 건 좋지 않다. 알고 있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말을 걸었다. 너 여기서 뭐해? 너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잖아. 꼬마아이 귀신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내가 대답을 기다리다 그냥 돌아서려 할 때 조그맣게 말했다. 엄마 기다려요. 그 앞에다 대고 너네 엄마 이사 갔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와 버렸다.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아직도 그 집 앞에 그 꼬마아이가 누워있을런지 모르겠다. 아니 차라리 걔네 부모님이 천도제라도 지내서 좋은 곳으로 갔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싶다. 이게 어린애들이 진짜 어른도 쉽게 죽지만 아이들은 더 그렇죠. 왜냐면 그 키가 작으니까 머리를 땅에 박기가 너무 쉽잖아. 얼마 전에 공포 괴담 이런 거 찾으면서 막 블로그 같은 데 막 돌아다녔는데 거기 막 되게 고어한 영상들도 같이 모아두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열차에 치이는 소의 모습이라든가 뭐 중국에 있는 어떤 아이가 가정집에서 막 창문에 그 턱 있잖아요. 그 턱 타고 놀다가 넘어져서 막 경기 일으키는 뭐 그런 짤 이런 것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턱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찧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간 거야. 그 애가. 그러니까 애 키울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집안에 높은데 못 올라가게 다 좀 막아놔야 되고 좀 잘 그 케어를 해줘야 되고 아무튼 많이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무당 사주를 지니는 사람 엄마 기다려요 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저승사자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당 사주라는 걸 알게 된 건 계기가 있었어. 사실 그 계기 전에도 나는 예지몽을 엄청나게 꿔서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막 알고 그랬거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면 꼭 꿈을 꿔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곳이 꿈에 나오더라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는 아버지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 아버지한테 거의 매일 맞고 살다시피 하니까 하루가 무기력하고 힘들었거든. 때리는 수준이 진짜 피 엄청나게 때려서 방바닥을 피로 도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몸에 있는 멍 가리려고 항상 긴팔, 긴 바지만 입었지. 그때는 중학교 방학이었어. 졸업 전에 있는 방학 있잖아. 봄방학. 뭐 그거였는데 감금까지 당하고 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어. 방법은 쓰지 않을게. 따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데 엄청난 고통이 몸을 짓눌러서 힘겹게 눈을 떴다. 그런데 내 머리 위로 웬 키 큰 사람, 이걸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웬 키 큰 사람이 있더라. 검은색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진짜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저승사자 같이 생겼더라. 얼굴이 보라색? 시체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색인데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살면서 많은 귀신들을 겪어봤지만 내 생에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 봤다 싶었어.
심장이 빠르게 쿵쿵쿵 뛰는데 눈을 감을 수도 없고 그렇게 그것과 마주했다. 저승사자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옆을 보는데 저승사자 혼자 있었던 게 아니야. 다 합해서 셋. 무당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말로 삼사자가 붙으면 절대로 못 된다는 말이 있다. 신과 함께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꼭 삼사자가 내려와서 데려가게 되어 있어. 나한테 그 삼사자가 붙은 거야. 저승사자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게 뭔지 본능적으로 알아챘지. 내 숨이 끊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눈을 질끈 감고 저것들이 눈에서 안 보이길 기다리고 있는데 깜빡도 정신을 잃었어. 늦은 밤에 정신을 차렸는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때마침 엄마가 와서 내 상태를 보고 놀랐지. 나는 외할아버지가 보인다고 막 말을 했어. 엄마는 무속신앙을 조금 믿는 분이어서 저승사자 얘기나 외할아버지 얘기나 뭐 심각하게 보시더니 어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 아무튼 외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더라고. 저승사자 하나한테. 이 어린 것한테 지금 무슨 짓이야? 정신 나갔어. 빨리 안 꺼져. 꺼지라고 이 새끼들아. 할 짓이 없어서 이 어린 것을 데려가냐? 막 진짜 무섭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나는 어렸을 때 외조부 밑에서 자랐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화나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하면서 성질을 내시니까 저승사자 중 그나마 좀 왜소해 보이던 저승사자가 움찔움찔 하다가 그냥 가더라. 외할아버지는 한참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를 지켜보셨나 봐. 불쌍하다고 가엾다고 한참을 중얼거리시더라. 아무튼 엄마가 어디에 전화를 한 건지 한밤중에 나를 들쳐업고 무당집에 찾아가게 되었어. 무당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을 하는데 그러는 거야. 사자가 붙었구만.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본 걸 막 얘기했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랑 전부 다. 무당이 듣자마자 네 할아버지는 공덕을 많이 쌓으셔서 저승 가서도 한자리 하시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소리를 지르니 사자가 안 떠나고 배겨? 그래도 다행인 거야. 삼사자면 절대 못 되는데. 저승사자는 무당집 앞에서 계속 서 있었어. 무당집에는 신이 있어서 그런지 못 들어오고 있더라. 그래서 며칠을, 거진 한 달 가까이 무당집에서 머물다가 굿을 했는데 나한테 붙은 사자가 좀 엄청 센 사자였나 봐. 내가 찾아간 무당님, 그 무당님 스승, 그리고 그 무당님이 아시는 좀 기가 세신 다른 무당님,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굿을 했는데 그 기센 무당님이 굿하시다가 쓰러짐. 다들 놀래서 홍거지인가 하고 난리가 났어. 나중에 들은 말로는 우리 셋 중에 하나가 죽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때 내가 무당사주라는 것도 알았고 누름굿도 하게 되었지. 신기한 건 굿을 하고 하루가 지나자 내 몸을 짓누르던 고통이 싹 사라진 거야.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고 의사는 하다하다 정신과를 가보라고 그랬는데 굿하고 다음날 몸이 씻은 듯이 나음. 그때 한창 아팠을 때 내 얼굴색이 말 그대로 시쳇빛이었어. 진짜 보는 사람마다 쟤 곧 죽을 것 같다고 했어. 내가 내 얼굴 봐도 그렇더라고. 얼굴이 진짜 시체색. 아무튼 삼사자는 무당도 못 떼어낸다 라는 게 포인트랄까? 나름 무서운 경험이어서 썼는데 쓰고 보니 좀 덤덤하네. 덧붙여서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나는 귀신을 참 많이 겪었다. 횡단보도 보면 귀신이 지 죽었는지를 몰라서 차만 오면 튕겨서 댁대굴 막 구르는 것도 보고 집에 있는 지방령들이랑도 투닥투닥 하다가 한참을 시달리다가 진짜 너무 시달려서 잠자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 매일매일 밤을 새고 아침에 잠을 자는 것을 반복하고 막 그러다가 절에 찾아가서 기도드리고 지장보살님한테 정말 싹싹 빌었는데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됐달까? 귀신은 사람한테서 오는 거잖아.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구천을 떠돌면서 사람한테 괜히 겁이나 주고 그러고 있겠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불쌍하더라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귀신을 봐도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 제발 저 불쌍한 귀신이
그만 구천을 떠돌고 하늘로 올라가 행복한 사람으로든 무엇으로든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 후로는 별로 두렵지가 않네. 뭐 사실 나는 염주를 꼭 끼고 살거든. 씻을 때 외엔 내 몸에서 떼어놓는 법이 없어. 염주 끼고 나서 귀신들에게 시달림을 안 받게 된 탓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 귀신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절에서 염주를 사서 끼워보는 걸 추천해. 근데 염주마다 다른데 내 염주에는 부적에 쓰는 그런 글자가 염주에 새겨져 있어. 무튼 나름의 팁이었어. 자, 여기까지가 무당사주를 가진 사람 저승사자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좋은 정보다. 삼사자가 오면 진짜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삼사자 무섭네. 그러면 하나 둘만 오는 경우도 있나? 보통 뭐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저승사자들은 혼자 오는 경우가 좀 많고 다 본 것 같긴 해. 1명, 2명, 3명. 3명 오는 거는 신관계에서밖에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게 정석이구나. 저승사자의 정석이야 그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심야괴담이나 전설의 고향에서 막 한두 명 나오는 거는 제작비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배우를 고용을 더 해야 되니까. 좋은 정보입니다. 저승사자 이야기였고요. 자, 여기까지가 무당사주를 가진 사람 시리즈였습니다. 재밌네요. 이분이 최근에는 어떤 걸 하고 계실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 글 쓰신 걸 보아하니까 되게 옛날 분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쓰고 있어. 기역자에 짝대기 하나 써가지고 썩수 있잖아요. 썩수 이모티콘을 쓰고 계신데 이분이 옛날 분이야. 마음의 소리 갓 나왔을 때 그런 감성인데 지금은 무당을 하고 계실까요? 궁금합니다. 연예인을 하시든가 무당을 하시든가 하셔야 될 텐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무당사주를 가진 사람 이야기였고요. 재밌었습니다.